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8월의 끝자락이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평소 사연을 자주 들으며 채널을 애청하는 구독자로서 제 사연이 떡하니 올라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사이다스럽고 통쾌하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사는 남편이랑은 결혼 10주년 정도가 되었어요. 참고로 저는 초혼인데 남편은 재혼입니다. 남편이 20대 때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시집세리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자료 소송을 당하며 한 번의 이혼을 겪게 되었고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살던 걸 만나서 구제해준 것이 저였습니다. 대단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받아보고 쌓아두고 살았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에는 충분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결혼을 하고서도 지금껏 10년은 거뜬하게 살아오고 있는 거겠죠. 저희 부부는 좀 특이한 편인데 현재 서울살이를 청산하고 경기도 근방에서 전원주택 살이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평범하게만 살았는데요. 집값이 확 올라가던 때에 운이 좋게 집을 팔 수 있었고 부부끼리 전원 생활을 꿈꾸며 집을 알아보던 중에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합가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살고 있어요. 어르신을 모시고 산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남편은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전처랑 이혼한 경력까지 있는 사람이었는지라 시작하기 전부터 겁이 무척 났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살아오긴 했으나 합가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랑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 선뜻 합가를 하겠단 말이 나오질 않았죠. 제가 이혼녀가 되는 것도 못 참겠지만 내 남편이 2번 이혼한 남자가 되는 것도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혼자가 된 걸 못 견뎌 하셨고 시간만 있으면 저희 남편을 돌아가신 시아버지인 것 마냥 찾아내고 불러내셨어요.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새벽에 잠에서 깨고 나서도 힘들다며 연락을 해오셨고 주말에는 거의 당연하다는 듯 남편을 불러내 옆에 두려고 하시던 바람에 결국 합가를 하고 차라리 한 집에 두는 걸 택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집을 팔게 된 것도 결국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리 좋은 곳에 조그만 집도 지었어요. 셋이 살기에 넉넉했고 나중에라도 저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언제든 이 아이도 띄워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많이 부담스럽고 싫은 구석도 없잖아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전원 생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내 마당, 내 부엌, 그리고 어딜 둘러봐도 들려오는 새소리 등등 제게는 정말 꿈만 꿔보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런 감상적인 말 따위 느낀 점 따위는 1절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쭉 행복이 이어져 갈 줄 알았는데 1절 후렴구도 불러보지 못한 채 행복의 마지노선을 덜컥 마주해버리고 말았죠. 물론 그 마지노선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한동안 전원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하셨습니다. 저만큼이나 종원이 있는 집을 신기해 하셨고 저만큼이나 시골 생활이 몸에 익었다면서 좋은 티를 팍팍 내셨죠. 그냥 서로 이렇게 좋은 것만 공유하면서 살면 꽤나 잘 살아질 수 있겠거니 싶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편해진 건지 슬슬 분만도 쉽사리 토로하기 시작하셨죠. 처음 시작은 밥이었습니다. 여느 독한 시어머니들처럼 저희 어머님도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고지고대로 쳐 드시지를 않으셨죠.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설렁설렁 먹기 시작하더니만 남편이 그 먼 주택에서 시외의 식당으로 배달도 시켜보고 직접 나가서 구운 통닭을 사와보기도 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맛이 올라오지를 않는다며 은근슬쩍 저를 홀겨보고는 하셨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입맛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고자 하신 거였죠. 정 입맛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걸 직접 손으로 만들어 드셔도 될 것이고 먹고 싶은 게 뭐라면서 정확히 언급이라도 해줘서 자식 며느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오늘 이거냐? 아휴 라며 긴 말도 하지 않고 한숨을 푹 쉬셨어요. 나 이거 싫은데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실 때도 있었고
여름엔 포항식부터 먹어야지. 아휴. 라고 하면서 또 돌려가며 한숨만 쉬어대셨죠.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또 눈치도 보이고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꾸만 한숨을 쉬어가면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니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부정적인 모습에 물들기 충분하겠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뭐라든 어머님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한숨을 쉬니 마음이 불편해서 아주 혼났네요. 요리를 할 때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밥상머리 앞에서 한숨을 끊이지 않고 내보인 바람에 밥알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알지를 못했답니다. 눈치를 보는 건 저만큼이나 남편도 힘들어했고 여러 번 이 문제를 개선해보려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먹을 걸 다양하게 가져다 드려도 반응이 없으셨고 외식을 하려고 해도 매번 한계는 있었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이랑 저는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직장을 그만둔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중이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근방에 사는 지인분 도움을 받아서 소소한 아르바이트 같은 걸 시작하는 중이었고 저는 저대로 몇 시간만 살짝 부업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며 가게에 보탬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식비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자 남편과 제가 동시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네요. 아파트를 팔고 남긴 돈, 퇴직금으로 받은 돈까지 우리가 가진 돈에는 한계가 있는데 지출이 너무 심해지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며 그게 뭐든 알려드리고자 한 겁니다. 돈 나가는 일만 빼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어머님이 지루하지 않도록 모시고 뒷산이며 동네며 여기저기 산책을 하며 다니는 걸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여겼고요.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꽃도 따다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렸습니다. 비위를 맞춰드린다면서 젊은 제가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모시고 다닌 거예요. 제 나이가 이제 막 40 초반인데도 말이죠.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저의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어딜 다니다가도 동네 이웃들을 만나면 저를 꼭 모른 척을 하셨습니다. 모녀지간이냐고 하며 펄쩍 뛰면서 얘가 어디 봐서 내 딸 같아요 라며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셨고 며느리랑 사이가 좋은 것 같다며 누가 제 칭찬이라도 하려고 하면 내가 억지로 끌고 나오는 거지 내가 억지로 라면서 또 딴지를 거셨죠. 조용히 하루를 지나치는 날이 없었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저를 대해주는 날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남편은 미안한 게 많았는지 아파트 살 때보다 훨 제게 잘해주곤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것조차 혹 내가 시어머니의 비위를 더 잘 맞춰주길 바래서 아부를 떠는 건가 싶은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조차 시어머니를 잘 챙겨달라는 아부인 것만 같게 들렸고요. 남편이 떠다주는 반찬조차도 내가 시어머니께 똑같이 해주길 바라는 건가 싶은 억하심종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좋아 보여야 할 부부의 모습도 언젠가부터는 가식처럼 느껴졌고요. 그걸 남편도 느꼈던지 최근 들어 남편이 유독 힘들어했어요. 이러다 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하겠구나 싶어서는 스스로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던 거였죠. 그걸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저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시어머니의 자식인 남편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달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이런 어머님께 근사한 사이다를 먹일 일이 생겼답니다. 꿈에 그리고 또 그리기만 하던 일이었죠. 거의 1년 전쯤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님이 따부다나는 이유로 또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매일 다니던 아침 산책도 피곤하다며 싫다고 하셨고 음식 반찬 투정을 부리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였네요. 이걸 또 어찌 해결하고 헤쳐나갔나 싶어서 골머리를 앓던 중이었는데요. 마침 남편이 마당에 조그만 텃밭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했습니다. 혹은나 집 앞에 구황작물이라도 심어놓고 시어머니께 물이라도 주라고 하면 어머님이 좋아라 하지 않으실까 싶었던 마음에
본격적으로 땅을 파보기로 했죠. 그렇게 얻어나오는 작물이 있으면 저희 가족들에게도 좋은 것이었고요. 비슷한 쪽으로 일을 하고 있던 남편과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마당 한켠을 완전히 갈아 엎어버렸고 진심을 다해서 밭을 만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법 그 일을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 일 없이 텃밭에 나가 텃밭 구경을 쓱 하셨고 마음에 드는 꽃이 있다면서 꽃 씨앗을 사와 심어보기도 하는 등 나름 재미를 붙이셨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반찬 투정에 사는 게 지루하단 투정은 겁도 없이 잘 하셨으나 분명 하루 중 적어도 1시간은 텃밭에 재미를 들인 게 분명히 보였죠.